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돼 18,000여 명이 숨진 동일본 대지진의 참사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2살 딸과 아버지, 70대 남성 등 생존자 5명을 구조하는 등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진 검찰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에 돌입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무난히 본경선에 진출할 걸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띄운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군을 지목한 가운데 미국 하원은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풍선에는 정보 수집을 위한 다중 안테나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돼 미국 측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가게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여러 건의 절도와 강도 혐의로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지만 범행 뒤 발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충남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비와 눈이 내리며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난 지 나흘 만에 두 나라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2년 전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보다도 많은 겁니다. 피해 지역이 너무 넓어서 아직 구조의 손길을 잡지 못한 매몰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 소식 고정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가 시리아 당국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이번 강진에 따른 양국의 누적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예측했던 최악의 경우에 다다른 셈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보다 이미 2,000명가량이 많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여전히 20만 명가량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Deploying disaster assessment experts, coordinating search and rescue teams, providing emergency relief, food, medical supplies, thermal blankets, and other life-saving items.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찾아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20여 년간 거둔 지진 예방기금, 지진세의 용처 논란과 구조 지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 문제가 속출했음에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국제사회 제재 속에 도로 유실 등으로 더욱 고립됐던 시리아 서북부 반군 지역엔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지진 발생 나흘 만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춥고 장비도 부족하지만 구조대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간절하게 잔해더미를 치우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매몰됐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어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장 구조대는 이 엄동설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을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 74시간 후 구조원의 손이 생명줄인 것처럼 꼭 부여잡고 있는 남성이 잔해 속에서 실려 나갑니다. Kurtarmakla kendimizi kurtardık. Tamam. Evet. Öyle düşün yani. Biz de seni seviyoruz abi. 2시간 먼저 구조된 딸을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기적처럼 구조돼 무사히 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야르바키르에서도 폐허 속에 갇혀있던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같은 시각 목에 깁스를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구조원에게 안겨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재해 현장에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지만 기적과 같은 구조와 생존 소식 또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25살 여성은 지진 발생 62시간 만에 구조됐고 한 어린아이는 65시간 만에 구조돼 앞서 잔해에서 벗어난 가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현재 급파된 우리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활약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입 90분 만에 70대 남성을 구조한 데 이어 또 다른 생존자들이 속속 구조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잔해더미 사이로 70대 남성이 구조요원의 등에 엎여 나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첫 생존자 구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오전 현지 시각 6시 30분경 70대 중반의 남성 생존자 한 분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이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생존자가 소리를 냈고 우리 구호대가 생존자 방향으로 통로를 개척해 구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호대는 이어 생존자 4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부녀 관계인 2살 여자아이와 40살 남성, 그리고 35살 여성과 10살 여자아이까지 모두 구조 당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안타키아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구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정부는 2차 긴급구호대 파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대장동가 위례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토요일에 출석했던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평일에 출석하는 건데요. 검찰은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길 요청했는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처럼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는 건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예정된 일정이 있어 11시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1차 조사에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대장동 사업에 개입하고 묵인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대가로 측근들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고 배당금 428억 원 가운데 자신의 몫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됐는지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재명 대표는 1차 소환 당시 제출했던 서면 답변서로 진술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통정매매 수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뒤 4배 가까이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본 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원이나 거액을 줬겠느냐는 이야기와 함께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가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헌나 1.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소추 사유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가적 재난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적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의 기간 안에 결론이 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모두 3개월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탓에 이 장관에 대한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집중 심리를 진행해 빠른 판결이 가능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국회와 이 장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만간 변론 기일을 정해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결론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손실이고 국민들께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가 탄핵 결정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등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대표의 검찰 수사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면 세 번째 검찰 출석이고요.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인 셈인데 오늘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검찰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 이 대표는 잠시 뒤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당대표로서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그다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변호인만 대동해 오전 11시에 출석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오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 성남지청,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검찰 출석인데 앞서 두 차례는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 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출석 현장에 동행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전과 달리 홀로 출석하는 건 이 대표의 거듭된 당부에 따른 겁니다. 이 대표는 그간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3차 출석 때는 혼자 갈 테니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이러한 뜻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절대 나오지 말라는 지목을 받은 최고위원들은 물론
대변인과 당대표 비서실장도 논의를 통해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번에는 왜 나홀로 출석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건가요? 네, 이번 3차 출석으로 검찰 소환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즉 이번 소환 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네.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면 동료 의원들이 반대표로서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의원들이 동행한 2차례의 출석 뒤 강성 지지자들이 동행하지 않은 의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낙인을 찍었었거든요. 이 대표로서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의총 비공개 발언에서 그간 검찰 출석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았다는 명단이 오르내려 괜한 오해를 받고 불편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쩐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선고도 있어요. 같은 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같은 시각인 11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네. 네. 그 전문 시세 조정꾼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단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오전 11시에 서초동이 참 바쁘겠군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당대회 컷오프가 오늘이에요. 이를 앞두고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함께 모습을 보였는데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7일 연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네, 나 전 의원이 당시 표정이 어두웠었는데 그 탓에 친윤계에서 지지 선언을 강요한 게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죠. 네. 하지만 어제는 김 후보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벌써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서 길 같이 하기로 했다. 손을 잡았다. 대표님 표정이 조금 딱딱하셔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질문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제까지 오늘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가 어제까지 해서 이틀간 조사된 건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컷오프 발표 하루 전까지도 나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을 김기현 후보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당권 주자는 이런 김기현 후보를 견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충북을 찾았는데요. 낙하산 부대를 가진 사람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계파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부대도 없고 공천 파동 없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낙하산 부대는 당내 친윤계를 빗댄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윤한연대와 윤핵관이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십자포화를 맞은 뒤 나온 비유인데 비판의 포인트는 유지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절대로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낙하산 부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대거 낙하산 부대를 여기저기 막 투입시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김기현 나경원 연대, 김나 연대를 두고는 누가 연대에 유리하는 건 아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MBN 기자들이 오전에 참 바쁘게 취재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 지난 8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대거 과시했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추진체로 쓰는 걸로 추정되는 신형 ICBM 발사 차량도 다수 공개했습니다.
전술핵 운용부대는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이틀 딸 김주애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 모습입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지난해 4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부쩍 과시했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10대 이상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이동식 발사 차량도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발사 차량에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적혔고 고체 연료 ICBM 발사 차량은 571, 572 등 5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대남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3과 초대형 방사포 운용부대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전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동행했는데 북한 매체는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대를 사열했지만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식전 행사를 포함해 오후 8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을 수거해 조사 중인 미국은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낸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공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풍선을 보냈다며 연계된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찰 풍선 침투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 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로는 통신을 수집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다중 안테나와 정보 수집 센서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큰 태양광 전자판이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정찰 풍선 제조업체가 중국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에 참석해 중국이 초래하는 위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a concerted effort to share information that reinforces the scale of the threats posed by the PRC and the necessity of unity in confronting them. 미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19, the nays are 0. 2/3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resolution. 중국 정찰 풍선 잔해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감시 장비 등 전자기기 대부분이 장착된 풍선 하부 구조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는 더욱 확산될 예정이어서 미중 간 안보와 경제 분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네요. 네, 비는 얼마나 또 언제까지 내리는지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볼까요? 김나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눈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 산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 곳곳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영남, 제주 산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중남부 산지와 영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3도, 대구는 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 아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에 사람이 치여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 가운데 열차 운행은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열차 출발 안내 전광판엔 모두 지연 글씨가 떴고 매표소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은 역산의 곳곳에 앉아 열차를 기다려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천안 아산역을 지나던 KTX 열차가 사람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KTX와 SRT 상하행 65개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가 난 지 약 2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했지만 열차 운행이 중지되며 승객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열차 운행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역 대합실은 바뀐 열차 시각을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기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반으로 지연이 됐고 10시 반 차도 지금 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이도 기르고 직업도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든 상태입니다. 공사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방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역내에선 직원과 승객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교통편이 끊긴 시민들을 위해 새벽 1호선 인천, 수원 등 3개 구간에 임시 열차를 투입했습니다. 공사와 관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5인 신고가 접수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로 운행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반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해 해당 가방을 열어본 결과 옷가지 등이 들어있는 일반 분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다 밤 9시 반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작업 도중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1,9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인근 식당들은 점심 장사를 접어야 했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4건이나 신고됐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편에는 사다리 차들이 있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 작업 도중 전선이 끊어져 1,9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당장 점심 장사를 망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에 막 식사들 하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들어올 손님을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손님들 내보내기 바쁜 상황이었고. 손님들이 한 4분 정도 오셨다가요. 갑자기 살라고 그러는데 결제가 안 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갔고. 또 건물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도 4건 접수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현장 복구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일부 상가에는 2시간 넘게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영등포구청 측은 1시간 내 복구 작업 완료를 예상하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3시간 뒤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구청 측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선 택시를 타고 사라졌는데요.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추적 중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구급차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편의점에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2014년 벌인 강도 상해로 징역 7년을 살고 2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 편의점을 나온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끊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이곳 사거리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주를 구석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는 키 170cm에 몸무게 75kg, 이마가 넓고 얼굴이 길며 범행 당시에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CCTV 등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때 오토바이 절도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유 씨가 다닌 성형외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배우 송덕구 씨 등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 구모 씨로부터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은 곧 가면 축제와 동일시될 정도로 카니발 기간 내내 가면과 함께 하는데요. 축제 기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화려한 가면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이 진행 중인 이탈리아. 시민과 관광객들은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차려입고 베네치아 곳곳을 자유롭게 다닙니다. 가면 만들기에 한창인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요. 가면 장인들이 카니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이 약 1시간이라 가면 만들기 비법을 모두 전수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음 해에 다시 이 수업을 들으러 찾아온다네요.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에서 난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식물로 만든 거대한 전시물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싱그러운 꽃들 사이로 야생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자갈기 모양의 난초를 가꾸며 마무리 손질을 하는 원예가.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보이는 하마와 악어, 기린까지. 이 거대한 설치물들은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에서 매년 열리는 난초 축제의 작품입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카메룬인데요. 아프리카 국가가 이 행사에 영감을 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진점까지 더해진 난초 축제는 지난 4일에 시작돼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축제에 6,000종이 넘는 식물들이 전시됐다네요. 남미 칠레 중남부 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배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산불로 부상을 당한 동물들을 구해내 치료를 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담요에 쌓인 푸드 사슴. 수의사들이 화상 입은 코와 귀에 약을 바릅니다.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머니 쥐와 그리슨 족제비도 보이는데요. 칠레 한 마을의 수의사와 교수진이 힘을 합쳐 산불로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치료가 끝난 동물들은 진료센터 내 재활구역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야생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과 동물 모두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윤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원청 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1심과 형량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왔는데 김 씨 어머니는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2인 1조가 근무 원칙이었지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전 1심에서 법원은 원청업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해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 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살릴 수 없는 재판 결과이고 기업주나 힘 있는 자들이 기업하다가 죽여도 되는구나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오후 1시쯤 충남 보령항 보령발전본부 제1부두 하역기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원이 낙탄 청소 작업을 하다 발판이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부실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여러 회사의 횡령 사기 피해 금액이 1,258억 원에 이른다면서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망쳤던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방역당국이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원래는 이달 말까지인데 내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는데 정부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이르면 11일 해제될 것이라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방역 당국은 비자 제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해제 시점을 두고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이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조기 해제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중국발 입국객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대로 크게 떨어진 데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역 보복 조치에 대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53조 4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전달보다 감소하는 등 급감에 8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KDI는 상반기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코로나가 확산해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지만 하반기엔 중국의 반등이 수출 증가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향후 위험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약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와
고물가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 대출의 연체율까지 치솟아 비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은 125조 3천억 원으로 21년 말보다 15조 원 늘었습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도 늘어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8.2%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눈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북부와 강원 중남부 산지, 경북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은 대설특보가 해제된 경남 지역에도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영남, 제주 산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중남부 산지와 영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는 5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3도, 대구는 1도로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에이셨습니다. 앞서 30대 남성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이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